네, 귀한 자리 이렇게 발제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뜻깊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사실 지난해 1년 동안 농특위에서 정책 연구를 진행했던 국가목걸이 종합전략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국가목걸이 종합전략을 어떻게 정책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먹거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었던 이런 사회적 논의의 핵심은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 국가 지역에서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화, 제도화를 시도를 했고 또 실천을 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정치제로서의 이러한 먹거리 종합 전략이 정치적 공간을 통해서 실행력을 상실하거나 또 폐기되는 상황을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한데요. 근데 한편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도 결국 사회적 자산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우리의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역 푸드 플랜 정책을 먼저 실행을 했죠. 내용은 로컬 푸드를 넘어서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이러한 그 선순환 체계를 지역 단위에서 구축하자.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푸드 플랜 수립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해갔고 푸드 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2018년도에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꾸리고 아젠다를 도출하는 정도에 좀 그쳤다가 농특위가 출범하면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핵심 의제화하고 지난해에 농특위에서 정책 연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정책 연구의 추진의 과정은 실제로 먹거리 관련된 현장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가고자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몇 가지 핵심 이슈는 부처 간의 정책 협의도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5월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또 다른 시행착오, 예를 들면 시행할 수 없는 논의에 그쳐온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현장의 우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비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부처의 이런 먹거리 관련 정책을 넘어서서 통합적인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강조된 것이 아닌데 결국 또다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서 실효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요원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러한 사실 이제 우려를 바탕으로 우리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좀 사실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 농특위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의 연구 책임으로 연구팀에서 사실 견지했던 세 가지 입장은 맨 밑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의 먹거리 종합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관된 접근을 해야 한다. 둘째, 국가의 먹거리 종합전략은 국가와 지역과 또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셋째,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를 지속 가능하게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 중요하다. 이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지를 이 전략 내에 담아야 하겠다. 사실 이런 관점을 견지를 했습니다. 앞서서 들어가는 말씀에서 정책의 실행 동력을 잃거나 폐기된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고 호주가 그렇고 또 브라질이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전략이 폐기되거나 유명무실화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프랑스의 이런 역사사회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국가식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 단위의 이 먹거리 종합 전략을 나름 잘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뭐, 요 이슈는 많은 부분은 스킵하고 생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먹거리 관련 이슈가 크게 9가지, 여기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슈까지 포함하면 10가지가 됩니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 안보와 먹거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생산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요. 셋째, 먹거리의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서 공급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수요하고는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많고요. 국민의 이런 그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먹거리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신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GMO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생태 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먹거리 분야에 있어서도 이 환경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생산 쪽에서의 고투입 농업이라든가 또 식품 폐기의 문제, 소비자의 식생활 소비 행태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식생활 소비 패턴에 맞추어서 사실 경제적 또 사회적인 먹거리 소비의 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밥 굶는 아이, 배고픔을 감내하는 아이, 또 청년, 또 혼자 먹는 노인,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이러다 보니 사실 역사 사회적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런 사회적인 관계성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서 정책적으로 공공먹거리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상당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공먹거리의 이런 격차 또한 지역 간 또 어린이집, 학교 또 이런 공공급식소 간의 차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의 분산과 통합 대응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먹거리 이슈를 바탕으로 지난 그 농특위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 먹거리 관련 20대 이슈를 중요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IPA 분석을 해본 결과가 이 그림입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노란색의 2사분면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이슈들입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GMO 식품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고투입 농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위기 상황과 먹거리 확보에 대한 거, 낮은 식량 자급률과 수입 먹거리 의존하는 거, 그 다음에 먹거리 정책 통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저 노란색 2사분면에 해당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제 중요하지만 이 우리 먹거리 관련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이런 수준이 낮은 이런 이슈들입니다. 정책 결정에 참고할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사실 상충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의 이해의 지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먹거리를 두고서도 동상이몽을 사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좁혀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 종합 전략을 추진할 때 반드시 견지해야 될 3가지의 지향점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지향해야 되겠다. 이 안에는 먹거리의 기본권, 보장, 식량 안보, 공동체의 가치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둘째,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와 이슈를 우리가 애써 이 눈을 감아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문제인 결식아동, 식품사고, 그 다음에 혼밥, 그 다음에 식이습관에 관련된 질병,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상임 고문님께서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지향점은 주체의 조직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외국의 사례 또 우리의 선험적인 경험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주체의 조직화가 전제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할 수도 없고 진화할 수도 없고 한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생산자의 조직화, 소비자의 조직화, 또 먹거리 시민의 육성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또 이 안에서 일정한 정책을 책임지는 지원 중간 지원 영역에서의 이런 역량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종합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에 대응하는 소비 생활 대응, 양극화에 대응하는 복지 보장에 대응, 식품 안전 위협에 대응한 안전과 환경에 대응, 지속 가능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대응, 또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하는 사회와 통합적인 대응 이런 5가지 성격을 먹거리 종합 전략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전제의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이러한 먹거리 체계 내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그냥 시민사회의 뭐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책임 있게 시정하기 위한 이런 공공 영역에서의 계획적인 대응 활동 이렇게 먹거리 종합 전략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먹거리 종합 전략은 첫째, 공공 영역, 민간 영역의 행동을 안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한다는 이런 첫 번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이를 중심으로 당장 해결해야 할 것, 중간,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 등에 대한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셋째, 생산자, 소비자 또 먹거리 가치사슬 내에 있는 다양한 주체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종합 전략이 이제 그러면 커버해야 될 영역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 가치사슬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둘째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적을 분명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하겠고 셋째 이를 추진할 추진 체계를 종합 전략 안에 일정한 영역으로 반영해야 되겠다. 이게 먹거리 종합 전략의 정책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가치사슬 체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원탁회의 참석자들에게 중요도 만족도 분석을 해보니 왼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2, 4분면 즉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그러한 가치사슬 체계의 영역은 소비 폐기 순환하는 과정, 그 다음에 먹거리 시민의 육성, 통합 추진 체계 구축 이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지역 푸드 플랜하고의 관계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국가의 역할, 여기서부터가 지역의 역할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되어 수는 없겠으나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가의 이러한 중장기적인 지향과 목표, 추진 전략, 실행 과제,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실행하는 현장으로서의 이런 광역과 기초의 이런 지역 순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공공이 이 중심이 돼서 부처 간의 이런 참여, 협업 또 지역과 부문의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역할들을 국가 전략이 좀 담고 지역 전략은 이러한 국가 전략의 방향에 입각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기초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에 선순환하는 이런 먹거리 종합 체계를 정책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은 기초를 보완하는 이런 역할로 기능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먹거리 종합 전략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방향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시점이 1960년대 혹은 예전에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쨌든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상화된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국가의 이런 그 책임 있는 종합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검토했던 먹거리 관련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방향은 국민들은 상시적인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서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먹거리 종합 전략의 그런 방향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상시적인 그 먹거리 공공성에 대한 의미 또 국민들의 수요는 사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없는 이슈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지금은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 입각해서 정부와 사회와 지역이 협력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국가 단위의 최상위 이런 그 지침으로서의 먹거리 종합 전략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실행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별로 정책 협업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와 함께 정책의 협력이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부처별 정책 협업과 지자체의 정책 협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가 단위에서 구축해야만 하는 핵심 역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핵심 역량은 국가의 신규 사업으로 예산의 과정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과 협력과 신규 정책의 형태는 실행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휴먼웨어의 영역, 그 다음에 실행 프로그램과 관련된 영역,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영역, 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지난해 농특위 정책연구의 연구팀이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와 함께 도출하는 정책의 이제 목적과 실행 수단입니다. 크게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목적은 사실 시기적으로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가로축으로 저 그림에 제시했던 부처 간의 정책 협업, 국가와 지역의 정책 협력, 핵심 역량의 기반 구조. 이것은 목적을 넘나드는 또 이러한 영역이니 저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전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됐던 맥락을 가지고 비전과 목적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것을 3대 목적, 28대 과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 3대 목적, 28대 정책 과제를 우리가 당장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이냐, 논의를 해갈 것이냐, 당장 어디서부터 해갈 것이냐의 논의의 장은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요러한 28대 과제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책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28대 과제에 대해서 작년 원탁회의 참석자들이 중요도 만족도 진단 결과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쪽 그 이사 분면에 나와 있는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의 만족도가 낮은 과제의 내용을 보면 식생태 교육의 강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기반 강화, 먹거리 손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먹거리의 생태적 순환 체계 지원, 먹거리의 자금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계, 그리고 국가 먹거리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 먹거리 정책의 통합 체계의 구축과 운영, 먹거리 시민 참여와 공간의 마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정책화, 오늘 주제가 이제 정책화 방안이기 때문에 정책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정책화의 핵심은 추진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화의 핵심은 추진체계이고 추진체계의 내용은 크게 국가먹거리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 이에 기반한 먹거리 정책 통합체계 구축과 운영, 그리고 국가먹거리 기본법에 의거한 먹거리 시민의 참여와 소통 공간 마련,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먹거리 기본법입니다. 왜 기본법이냐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그 법제 연구를 통해서 기본법의 성격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란 국민의 합의를 의제로 구해야 하는 특별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가 제도 혹은 정책, 대책에 관해서 기본 원칙, 준칙, 대강, 방침을 명기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법은 다수의 개별법이 있는데 그런 개별법의 상위에 있다라기보다는 개별법과 함께 정치적 의미를 둔 것이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미 먹거리 기본권과 보장에 대해서 오랜 동안 사회적 의제로 논의를 해왔고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해나갈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먹거리 종합전략은 이미 국정과제로 포함이 됐지만 다양한 부처 혹은 이해관계자의 이런 이해관계의 상이한 점 때문에 통합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 또 이 먹거리 종합전략에 있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여건들을 고려할 때 먹거리와 관련된 법률은 기존의 개별법이 아니라 기본법 형식으로 신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먹거리 기본법은 두 번째 동그라미처럼 특히 이제 행정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정책의 계속성, 또 국민에 대한 분명한 이런 책임 있는 메시지 전달, 또 먹거리와 관련된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더더욱더 기본법으로 이런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먹거리 기본법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결하게 그냥 먹거리 기본법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년 기본법처럼 사실 우리가 먹거리 기본법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보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뭐 등등등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겠으나 유사한 기본법의 제정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법률의 명칭은 명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렇게 수식어에 대한 내용은, 수식하는 내용은 이 먹거리 기본법이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 속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 기본법은 첫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법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통합적으로 정립하는 법률적 근거로서의 역할. 둘째,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됐었던 뭐 기본권이라든가 먹거리 공공성에 관한 이런 용어를 개념적으로 일정한 합의에 기반해서 정의해야 되는 역할. 셋째, 국가와 지자체와 또 국민의 이런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는 역할. 넷째, 먹거리 종합 전략을 내용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수립해 나갈지에 대한 명시, 그리고 관련된 법률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관련된 법률 간의 연계의 근거, 그리고 또 이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또 지침사항 등을 규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먹거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연구팀은 총 6개장, 32개 조항으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기본법 소위와 함께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먼저 정의하고 정책의 기본 이념과 원칙은 반드시 반영하자. 둘째,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이 되거나 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본법에 담지 말고
시행령 또는 이 기본법이 의거해서 수립하는 먹거리 종합 전략에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일 수 있겠다. 셋째, 이제 관련 법률들의 이런 그 관계를 고려해서 종합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간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기본법과 기존의 개별 법률 간에 상충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장의 쟁점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게 향후 개정하는 것으로 포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이런 역할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1장의 총칙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적, 기본 이념, 주요 개념 등을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타 법률 간의 관계 1장에 다루고 2장에는 먹거리 보장에 대한 그런 그 권리를 별도로 두어서 이른바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과 같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조문으로 반영하는 것을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3장은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략 수립은 10년 단위의 종합 전략,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 계획 이렇게 세 개의 층위로 제안을 드렸고 이런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지표를 2년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통합적인 정책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고 상위의 국가 먹거리 거버넌스로서 국가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첫 번째로 다루었습니다. 위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제 집행 이제 사실 뭐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은 좀 어폐가 있겠고요. 집행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의 수립 또 이행에 대한 심의 조정 또 민간 협력의 촉진 등 이런 명확한 역할을 담을 수 있도록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구성과 뭐 운영은 뭐 저 자료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먹거리위원회에 맞춰서 시도 단위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런 걸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합전략 통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장관급의 추진직제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안, 2안 이렇게 둘 수가 있겠는데 뭐 특임장관 방식의 먹거리 장관 혹은 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실장 이렇게 두어서 책임 있게 부처 간의 정책 협업 또 지자체와의 정책 협력을 실제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직제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 현장을 지원할 중간 지원 조직을 국가 단위에서는 새롭게 설치 운영하고 시도는 뭐 설치 또는 뭐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거리 시민의 육성을 기반으로 먹거리 시민의 참여를 해가는 공간으로 상설 수기기구, 뭐 일명 먹거리 민회를 두어서 이 안에서 먹거리 시민들의 이런 지속적인 이런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안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정보, 그러니까 실태조사, 그 다음에 뭐 평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남북 그 농업 교류 협력, 인도적인 먹거리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서 국내 협력을 두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이러한 이제 기본법 안을 바탕으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의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국가먹거리위원회를 가운데 두고 그 밑에 장관급의 전담 행정청을 두고 그 밑에 국가 단위 통합지원센터를 두고 민간 사이드에서는 이 전담 직제가 국가먹거리 민회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국회와 또 부처 간의 이런 정책 협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리고 이 체계가 그대로 광역 단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사실 먹거리 기본법을 재정을 기반으로 딱 30분이 됐는데요.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먹거리 종합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먹거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행정청 단위의 관련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관련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다양한 규정, 결정, 지침, 권고, 의견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구속력을 가지고 때로는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이 실행 수단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거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먹거리 종합 전략을 이제 공식적 단위로 공식적인 프로세스로 사실 추진을 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먹거리 종합 전략을 수립해가는 사례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 이런 그 관련 부처 간의 워킹그룹, 작업반, 또 이 안에는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또 다양한 정보 또 소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진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사실 지난해 그 농특위의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는 어떻게 보면 EU의 그린 페이퍼 수준의 그러니까 논의를 위한 논의의 근거 정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는 애써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의 우리가 농특위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많은 이런 현장의 주체 또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1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IPA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먹거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통합 추진 체계를 해가자. 요걸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공식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해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의 심화, 또 이해의 폭의 확대, 또 우리가 직면한 이런 현실적인 벽 이런 것들을 사실 직접 체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특위 우리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그 분과위원님들 또 현장의 원탁회의 참여자 현장 활동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연구팀에 참여를 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우리 지역재단 이창한 기획이사님, 여름에 우리 송원규 부소장님 또 등등의 연구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